네, 오늘 성공회 대학교 EOC 연구소 강효선 연구소장님을 모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강 박사님. 강 박사님 좀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이탈리아 소피아 대학원에서 2년 동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셔서 경영학 석사, 그 다음에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성공회 대학교 EOC 연구소에 소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강 박사님께서 그 이웃에 관련된 책도 여러 책도 번역하시면서 그 이웃의 삶을 한국에 널리 알리고 계시고 있으신데요. 강 박사님 먼저 언제부터 이웃을 알게 계셨고 그리고 어떻게 소피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OC가 처음 시작된 게 1991년이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 전에 포클라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브라질에서 처음 키아라 루빅이 EOC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를 이제 포클라의 회원들은 영상으로 그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알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좀 딴 세상 일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저는 저기 행정직 하급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아,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러다가 늦게 제가 마흔이 넘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갔던 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단계 경영학이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하고 있는 공부랑 그때 들었던 담화랑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다가 2004년도에 이제 정치운동 쪽에서도 한국에서 모임이 시작이 됐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일을 도우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 이웃이든 이 정신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일반적인 말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 뭐랄까, 언어랄까 사고랄까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종교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다 하더라도 뿌리를 거기에 두더라도 그 언어나 이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일반적인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아무 자료가 한국어로 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네. 아, 책이라도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태리 학원에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어학연수를 가게 되고, 어학연수를 갔던 그때 마침 소피아 대학이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개교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로 건너가게 됐죠. 소피아 대학에 가기는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논문도 쓸 줄 모르고. 그래서 2년 동안 분위기만 보다가 돌아와서 이제 한국어로 다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냥 가늘게 계속 지금까지 그걸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네. 대단하십니다. 이탈리아를 가셔서 어학 공부까지 하신 것이 이제 EOC 소장으로서 작년에 부임하셨으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그, 강 박사님은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 EOC의 그 브레인 역할을 하고 계신 교수님이시죠. 그분의 책 숲과 나무를 번역하셨고, 또 커뮤니스트와 이코노미도 공동 번역하셨는데요. 올해 또 브루니 교수님의 다른 저서를 출판하실 거라고, 출판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브루니 교수님이 여러 저서들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번역하신 너무 저서들. 많아서 그분이 내는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 70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8, 90권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년에 몇 권씩 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번역을 하게 된 계기도 2016년도에 루이지 노브르니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강연회를 하면서
그 강연회에 왔던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접점이 생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 그분들이 강연을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끌리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시작을 한 게 번역의 이제 계기였고, 그러자니까 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브루니 교수의 책을 함께 읽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는 책을 출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음. 누구든지 오세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거의 10명 정도 함께 이제 하다가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9명이었죠. 그리고 그 책을 내면서 이제 두 번째 책을 낸 게 올해 이제 4월 달에 며칠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두 번째 책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은 우리가 공동으로 공부하는 그룹에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람들하고의 접점을 찾는 방법이 다양한 것 같은데 학술적인 책은 책대로 내고 신문에 칼럼도 쓰고 칼럼 쓴 걸 모아서 소책자로도 내고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책자 중에 하나를 제가 번역한 거였죠. 습관하면. 아, 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공동 번역을 하시면서 출간이 아니라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그룹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함께 계시지만 이가람 박사님도 음, 그때 그 국회 강연회에서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 강연을 듣고 우리하고 만나고 싶었대요. 누군가 한국에 있으니까 이분이 한국에 왔을 텐데 그러면서 찾다가 이제 우리하고 만나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제 사회적 경제라든가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사상적으로 좀 뿌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의 책을 함께 공동 번역을 하면은 그 작업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자기 영역하고 접점이 생기나 봐요. 그러면서 뭐 학술지에 논문을 싣는다든가 연구재단에 제안을 해서 1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논문을 쓴다든가 이런 이제 케이스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의 그 공동 번역은 결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그 학습 공동체 좀 지속적인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초부터 그 서울의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 센터에서 그 매주 시민 경제에 대해 강의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도 이 신학원 코스를 수강하면서 새롭게 아주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내용을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제는 공적 신뢰와 공공 행복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시는데 이 코스를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데 있는지 몰랐는데 그냥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거기 그 온라인 신학원 그 책임을 맡은 신부님한테서 이제 짧게 듣기로는 거기가 그동안에는 수도자들을 위한 신학교였는데 5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일반인들하고도 함께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음, 1년을 네 학기로 나눠서 이제 한 학기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8회예요. 2달 동안 하는 거. 그래서 짧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승낙을 했죠. 근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동안에 공부를 이어오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학부 수업은 몇 번 해봤지만 그런데 어른들은 굉장히 깊이 이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교무 과장님이 계시는데 교무 과장님이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 거를 녹화를 해서 그거를 온라인에 올리면
온라인으로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강 신청한 사람은 34명인데 실제로 그 자리에 오시는 분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음, 분들은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녹화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이 온라인 신학원을 운영하면서 봤던 강의하고 굉장히 이렇게 차별화가 된다고 할까? 신선하대요. 그다지 성스럽지가 않은가 봐. 신학교 과정하고는 다르다고. 참 재밌는데 이 강의 제목이 이게 뭐냐?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시민경제가 뭐냐? 좀 알아듣고 좀 매력 있는 제목으로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이 강의를 굉장히 많이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막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한번 올려놓으면은 계속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저는 2달만 하고 끝나지만 이게 음, 영상은 계속 이어진다네요. 그래서 아, 지금 저 이제 생각에 그렇다면 저도 지금 매번 다음번에 뭐 하지? 그거 찾아가면서 이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8번이 끝나고 나면 이거를 다시 강의 계획표를 그냥 계획표대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계획표를 한 거에 맞춰서 만들고 제목을 조금 더 사람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서 다시 좀 손을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네, 좋은 경험입니다. 네. 아, 너무 내용이 참 좋고요. 사실 신학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일부 있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브루니 교수님께서 올해 그 이웃의 경제 운동이 시작한 지 35주년이 되는데, 아, 한국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방한 계획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오늘도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그 포글라레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총회 기간이었나 봐요. 근데 거기 총회에 참석해서 이제 그 과정을 함께 했던 분이 거기에 가서 보니까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위상이라고 할 수 음, 있나?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그 사회하고의 접점에서 굉장히 역할이 크다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9월 달에 12일 날 입국하시거든요. 그리고 18일 날 출국을 하시는 거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심당에서 올해 7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심당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지금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 초청하는데. 그래서 15, 16은 대전에서 성심당하고 이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17일 날은 국회에서 이제 열린 강연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 달력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그날 그 강연회를 이렇게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네, 책들도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즐겁게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